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초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본 감사에 돌입한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 오센과의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문체부는 최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저격 발언을 계기로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것은 물론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각 종목협회를 대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감사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협회지만 정작 감사가 시작되자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당연히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료도 변호사를 앞세워 제출하지 않는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조항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업 비밀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다른 자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감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당초 문체부가 목표한 감사 일정은 8월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흡하면 9월까지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2일 축구 해설가 서형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이 독대한 이유를 추측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최근 대한축구협회 안팎에서는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이 너무 큰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며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선수단이 하나로 뭉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탁구게이트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게 협회 최대 목표 중 하나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의 라커룸 리더들 순회 방문은 라커룸 리더십 재정비를 위한 사전 교감 내지는 사전 고지에 있다며 홍 감독이 손흥민을 만났을 때 수행 직원도 물리고 단둘이 얘기를 나눴다는 부분은 둘의 이야기가 형식적이거나 사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 이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히 가깝지는 않은 사이라며 런던 올림픽 당시 홍명보 감독이 공개적으로 손흥민이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던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친밀한 사이로 보긴 어렵다. 대표팀 지휘와 라커룸 리더십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형욱은 이런 차원에서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라커룸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에게서 주장 완장을 떼고 다른 선수에게 완장을 주거나 주장을 순환하거나 집단 리더 체제로 주장 시스템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뜻밖의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는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2회 이상, 2회 연속으로 주장을 맡은 사례는 없다는 점도 협회가 손흥민 주장 체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손흥민은 그만큼 한국 축구사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홍 감독의 유럽파 순회 방문은 대표팀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손흥민의 리더십과 연결짓는 협회 내부의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선수들이 특히 바쁜 이 시즌에 곧 유럽파 선수들의 내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까지 먼저 나가서 따로 만난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미친 짓만 하는 협회입니다. 생각하는 게 어쩜 저리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고리타분한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두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